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올꾸입니다. 작년에도 하반기 때도 그랬지만 다시 최근에도 네이버 로직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좀 감지돼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인 서치앤테크의 공식 글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상위 노출을 해서 내 물건을 더 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입이든 위탁이든 결국 브랜드가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브랜드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브랜드가. 결국 브랜드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 채널과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브랜딩인데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위탁 판매로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죠. 자, 왜 제가 여기 브랜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네이버에서 신제품 검색 광고라고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전용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출시한 지 한 180일 이내에 제품 서비스 대상으로 집행 가능한 광고 상품이며 신규 출시 또는 리뉴얼 상품임을 강조할 수 있는 신제품 전용 템플릿으로 신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보면은 요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제품의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 신제품 홍보란을 최상단에 띄워주는 광고를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제품,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광고를 하더라도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광고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들어와도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광고비만 쓰고 날리는 꼴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 신제품 검색 광고도 브랜딩이 중요하다. 브랜딩.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네이버 로직의 변화에 관련된 걸로 그 브랜드가 왜 중요해졌는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우선 네이버 서치앤테크의 공식글 작년 6월이죠. 6월 23일에 공식글을 한번 보면서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천천히 읽으면서 갈 건데요. 먼저 쇼핑 검색 랭킹 개선, 검색 의도와 상품 특징을 더 잘 반영하는 트리 기반 모델이다. 뭐 여기 쭉 있고요. 뭐 14억 건이 넘는 상품에 대한 최근 3년간 검색 랭킹 모델 개선에 관련된 공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과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기존에 뭐 랭킹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그다음에 뭐 상품명, 카테고리에 맞는지, 제조사 브랜드가 잘 들어갔는지, 속성 태그가 잘 들어갔는지, 클릭수, 찜수, 리뷰수, 최신성, 판매 실적, 상품명 SEO, 그다음에 뭐 페널티 관련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수치화해서 그 수치화해서 총 점수를 매겨서 이제 상위 노출을 해줬었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알고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냐. 그동안 쇼핑 검색은 뭐 대카테고리에서 중카테고리, 그 다음에 검색어 단위로 랭킹을 학습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랭킹에 사용하는 점수는 가중치 곱하기 랭킹 요소들의 값을 더한 상태인데 랭킹 수식은 단순하지만 랭킹 수식에 사용하는 요소들은 상품 선호도, 상품 정보 품질, 상품 인기도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AI와 머신러닝에 기반한 고도화된 모델을 통해 추출하는 방식으로 랭킹 품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렇게 이 요소에 대한 그 가중치를 곱해서 그거를 다 일괄적으로 더한 거죠.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판매나 리뷰 수가 적더라도 유입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은 상위 랭킹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법적인 트래픽들이 좀 많이 성행하게 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선형 모델은 적용하기 빠르며 해석이 직관적이라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랭킹을 구성하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가중치의 의미는 흐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수, 리뷰수, 상품 판매량 같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품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정교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입을 엄청 높여가지고 이제 랭킹을 올리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이제 유입 1, 구매 1, 리뷰 1이 있으면은 이게 3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매랑 리뷰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는 좀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유입을 10으로 늘려버리고 구매 1, 리뷰 1 하면은 12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입을 트래픽이라고 하죠. 유입을 대폭 늘려가지고 총 합계 점수를 늘리는 단순한 구조죠. 이렇게 하면은 직관적이긴 하지만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또 글이 있죠. 특정 요소의 가중치에 따라 다른 요소들의 점수가 매우 낮아도 아까 구매랑 리뷰처럼 검색 결과상 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검색어와의 적합도가 낮은 상품이 도출되거나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뷰징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유입을 대폭 늘려버려서 어뷰징을 해서 상위 노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검색어와의 적합도가 낮은 상품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핸드폰을 검색을 했는데 뭐 LG 핸드폰이 중간에 껴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상품 단위의 다양한 랭킹 요소를 고려한 Gradient Boosted Tree 기반 Learning to Rank 랭킹 모델을 적용했다. 어렵죠, 말이. 기존의 선형 랭킹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욱 정교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GBDT 기반 Learning to Rank 모델을 검색 쇼핑 검색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었어요. 6월달 이게 6월에 공지가 올라왔던 글인데 예정이라고만 했던 거지 아직 적용했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갑자기 또 어뷰중이 좀 성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상품도 막 뒤로 날아가고 막 그랬었는데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BDT 모델은 과거 상품 노출 성과와 사용자 반응을 이용해 최상의 검색 결과 만족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대요. 학습. 이 모델은 최대 깊이 M인 N개의 서브트리를 바탕으로 검색어와 랭킹 요소들 간의 특징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검색어와 상품 간의 매칭 정확도가 낮은 경우 검색어와 상품 간의 매칭 정확도가 낮은 경우는 상품의 인기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상위 랭크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검색어와 우리가 기존의 검색어, 그러니까 상품의 인기가 너무 높으면은 뭐 카테고리가 안 맞는 경우에도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검색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인기가 높더라도 상위 랭크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클릭 대비 리뷰나 판매 지수가 높은 경우 더 상위의 랭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 대비 리뷰나 판매 지수가 높은 경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전환이 잘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상위로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샬라샬라 이 롱킹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은 구매 전환율이 가장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환율.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노출 대비 유입 대비 구매 요 퍼센테이지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10명 들어와서 1명 구매하는 게 1000명 들어와서 1명 구매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너가 아무리 어뷰징으로 트래픽을 일으켜도 거기에 상응하는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상위로 노출시켜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 모델을 이제 가상의 예시를 이제 도식화한 거를 보여주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것도 사실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확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랭킹 모델을 개선해서 적용한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기존에는 우리가 자, 선형 모델에서 일부 검색어는 상품 카테고리는 유사하나 연관도가 낮은 상품도 일부 노출이 됐었다는 거죠. 이걸 적용하면 2B에서는 관련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가 라이카 카메라라고 검색했죠? 그러면 라이카가 나오는데 얘도 어느 정도 판매량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나소닉 루믹스가. 자, 그럼 또 볼게요. LG 65인치 TV를 검색했는데 LG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노스라는 브랜드가 껴서 나왔다는 거죠. 카테고리는 유사하나 나는 LG를 찾는 거지 이노스를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연관도가 낮은 상품이 일부 노출이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관도가 낮은 상품은 노출시켜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브랜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밍, 브랜드 이걸 통해서 내가 마케팅 작업을 하고 마케팅 퍼널을 늘려나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 거를 검색했을 때 내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끔 더 해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이런 마케팅 퍼널 관련된 네이밍 작업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정보를 검색해서 네이밍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검색을 했을 때 연관도가 낮은 상품은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브롬톤이라고 했는데 브롬톤만 나와야 되는데 뭐 사바코리아도 나오는 거고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나와야 되는데 뭐 전혀 상관없는 게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 전에는 검색어와 관련이 낮은 상품들이 주로 나왔다. 아니 주로가 아니라 일부 노출이 됐었다. 하지만 이 적용 예정인 것들을 자 하면은 너가 라이카 카메라라고 하면 라이카만 나오게 해주겠다 이거야. LG만 브롬톤이면 브롬톤만 셀프 포트레이트면은 셀프 포트레이트 검색어와 관련이 높은 상품 위주로 검색 결과를 개선하겠다. 자, 이해되시나요? 위와 같이 비교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상품의 노출표 품질이 낮은 검색 결과도 상당수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개선이 됐다는 얘기 같아요.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는 단순히 클릭이나 매출이 높다고 검색어와 적합도가 떨어지는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되는 빈도가 감소했으며 검색어의 노출 성과 지표도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품명 작성할 때도 뭐 브랜드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과 연관된 검색어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어 주어야 노출이 더 잘 되는 거고 또 쓸데없이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도 않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유입만 늘려놓으면은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랭킹 점수에서 깎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이버 쇼핑 검색은 해당 모델을 6월 말에 네이버 쇼핑 랭킹에 반영하여 검색어에 더 적합한 상품을 상위에 노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잘 탐색할 것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말부터 해서 하반기 동안 이걸 계속 적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 트래픽 어뷰징이 아직도 성행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 개선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최근에 공표했던 내용대로 어느 정도 좀 로직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네이버 로직이 변화되는 것과 로직의 변화와 광고의 상품 라인업을 보면 결국에는 브랜드가 답이다. 물론 뭐 종합몰로도 가실 수 있고 여러가지 막 잡동사니 파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하나로 묶는 거는 스토어명이고 스토어명도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품마다 네이밍 브랜딩을 해도 되고. 결국에는 브랜드가 답이기 때문에 애초에 소싱하면서 상품 기획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잘 팔리겠지 막연하게 등록하시면 잘 팔리지도 않고 랭킹 점수를 깎아 먹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트래픽 어뷰징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기본기와 마케팅 기술을 배워 놓으셔야 계속해서 바뀌는 이 정책에 맞추 전략을 짜실 수가 있어요. 계속 편법으로 빠르게 쉽게 가려고 하면 이렇게 정책 한 방 맞으면 골로 갑니다. 꼭 기본기를 배우시고 마케팅을 배우세요. 마케팅을 배워 놓으시면 어떤 제품을 가져와도 팔 수 있고, 내가 다른 분야에 가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케팅 기법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일상 모든 것이 마케팅이니까요. 자, 오늘은 네이버 로직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 게 감지가 돼서 제가 내용을 좀 가져와 봤고요. 스마트 스토어가 접근하기가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이제 진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 뭐 6개월, 3개월도 못 버티고 나가세요. 왜냐면은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나는 돈을 못 버는데 쟤는 돈을 벌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못 벌었으니까.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쉽게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석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은 이쪽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재밌네요.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스트레스 자체도 재밌어요. 다른 스트레스보다는 이 사업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채널 하나씩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한 번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으실 거예요. 저는 완전 기초부터 얘기하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돌려보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도 한번 또 다시 와서 한번 봐보시면은 또 다르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계속 적용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마지막에 말이 많아졌는데,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네요. 다들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은데 이런 날씨에 놀러 가지 마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